再把这轮化疗做完，保准能出院回家。久病见人心啊，他爸爸嫌我拖累，走了我能理解。哎呦，儿子，违法的事咱不能干啊！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타민 중국어의 틴틴입니다. 드라마 중국어 爱情而已, 오직 사랑일 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드라마의 첫 시간인데다가 남녀 주인공에 대해 알아보느라 설명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주변 인물들, 그 중에서 량효안의 베스트 프렌드와 송산추안의 양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상입니다. 我之前一直没跟你说过，我当初能这么坚决的离婚，有一半的勇气都是我亲生闺蜜给的。行吧，那我再想想。 량효안의 베스트 프렌드가 등장해요. 이름은 로니엔, 미인이네요. 이 친구의 직업은 영양사이고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아이 돌보는 일이 힘들어지자 친구 로니에는 어린 딸을 기숙학교에 보내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때 량효안이 뜯어 말리면서 자기 아파트로 이사 오라고 설득합니다. 또한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서 두 집을 다 관리하고 친구 딸 로로도 돌보도록 할 테니까 어린애 기숙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해요. 이런 친구가 있어 참 든든하겠죠? 로니엔이 감동해서 이렇게 말하네요. 볼게요. 我之前一直没跟你说过. 之前 하면 이전, 뭐뭐이 앞, 뭐뭐이 전 이런 뜻입니다. 나 이전에 쭉 너한테 말한 적 없었는데 我当初能这么坚决的离婚有一半的勇气都是我亲生闺蜜给的. 자, 단어 보겠습니다. 当初 하면요. 당초, 처음, 이전, 원래. 坚决, 단호하다, 결연하다. 뒤에 너자를 붙여서 坚决的 이렇게 해서 부사어를 만들었습니다. 단호하게. 자, 그 다음에 리혼, 이혼하다. 그 다음에 이반, 반, 절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얼자를 붙여서 이발 이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용치, 용기. 친성, 자신이 낳다, 직접 낳다. 꼬이미, 여자끼리 매우 친한 친구, 단짝 친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친성 꼬이미라는 표현을 썼어요. 말이 안 되죠. 이 말은 즉 두 친구가 친자매처럼 너무 가깝고 친하다라는 뜻입니다. 친루지매라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이요. 게, 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해석할게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단호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절친이 준 절반의 용기가 있어서야. 내 친구가 준 절반의 용기가 있어서야. 다시 말하면 절반의 용기는 모두 내 친구가 준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성 꼬이미, 이건 량효안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行吧,那我再想想. 그래, 그럼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즉 딸을 기숙사 보내는 일을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두 친구는 앞으로도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진정한 우정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아래 설명란에 첫 번째 영상에 해당하는 시간 클릭하시고 반복 듣기 해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给了呗。哎，我问你啊，昨晚上怎么回来那么晚啊？ 挣外快。哎呦，儿子，违法的事咱不能干啊！快闭嘴吧！你谁是你儿子呀？我要真叫你声爸爸，你敢答应吗？ 자, 이제는 송산추안의 아버지가 등장해요. 친아버지가 아니고 양아버지예요. 둘이 관계가 가까워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특이하네요. 둘이 함께 살게 된 사연은 앞으로 천천히 소개해 드릴게요. 송산추안은 전날 마라톤 대회 페이스메이커로 뛰었잖아요. 피곤해서 다음날 늦잠을 잤나 봐요. 그럼 볼게요. 자, 안총이 얘기합니다. 起来吧. 일어나. 我问你啊. 물어보자. 昨晚怎么回来那么晚啊? 자, 이 말은요. 昨天晚上怎么回来的那么晚啊? 이 말입니다. 어젯밤 왜 그렇게 늦게 왔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송산추안이 挣外快. 자, 단어 볼게요. 挣 이거는요. 돈을 벌다 라는 뜻입니다. 赚과 같은 의미예요. 外快 부수입을 말합니다. 挣外快 부수입 버느라고요.
이 말을 듣고 안총이 깜짝 놀랍니다. 아유, 儿子,违法的事咱不能干啊. 자, 단어 볼게요. 违法, 법을 어기다 란 뜻입니다. 뒤에는 깐, 하다예요. 아이고 아들아, 법을 어기는 일은 우린 하면 안 돼. 보수입 번다고 하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을 하는 줄 알았나 봐요. 자, 그랬더니 송산추안이 快闭嘴吧,谁是你儿子? 그만하세요. 누가 아저씨 아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快闭嘴吧. 자, 이 부분 얘기하면요. 좀 험하게 얘기하면 빨리 입 닥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죠. 문장만 보면 상당히 버릇없는 표현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두 사람 관계가 허물없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삐쇠는 솔직히 어른한테는 쓰면 적절치 않아요. 자, 그 다음이요. 我要真叫你一声爸爸,你敢答应吗? 자, 단어 볼게요. 깐, 용감하다. 뭐뭐 할 용기가 있다. 감히 뭐뭐 하다. 뒤에 있는 이성, 여기서 성은요. 소리 양사입니다.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표현하는 소리 양사예요. 따잉, 대답하다, 응답하다, 승낙하다, 동의하다. 해석할게요. 내가 정말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면 받아들일 자신은 있어요?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둘은 지금 확실히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살고 있는 가까운 사이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 설명란의 두 번째 영상에 해당하는 시간 클릭하시고 반복 듣기 해주세요. 이어서 세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我跟你说啊，手术成功，指标也不错，再把这轮化疗做完，保准能出院回家。小宝贝儿，来看看妈妈好看吗？跟生病前一样好看。比生病前还好看。 송산추안 양아버지 안총은 안병원 맞은편에서 가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항암 치료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발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여자 환자가 아이를 데리고 맞춤 가발을 찾으러 왔어요. 안총이 말합니다. 我跟你说啊,手术成功,指标也不错. 자,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我跟你说啊, 이 말은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게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자, 해석할 때는 저기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단어 볼게요. 手术, 수술하다. 成功, 성공하다. 指标, 지표, 수치입니다. 자, 해석하면 수술 성공했고 수치도 좋으니 再把这轮化疗做完,保准能出院回家. 자, 단어 보겠습니다. 轮, 명사로 쓰일 때는 바퀴란 뜻이고요. 자, 여기에선 양사입니다. 순환되는 동작을 세는 단위로 쓰였어요. 바자가 나왔는데요. 바자문이네요. 그 전에 많이 봤었죠. 동작이 미치는 대상, 즉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끌어내어 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화疗, 악성 종양 따위를 화학약물로 치료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보통 항암 치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保准, 보증하다, 확신하다, 보장컨대, 틀림없이 분명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出院, 퇴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입원, 화학치료 다 끝내면 분명히 퇴원할 수 있어요. 암 환자 손님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네요. 암 환자들을 워낙 많이 상대하다 보니 안총도 반의사가 다 되었나 봐요. 진행 상황만 봐도 느낌이 오나 봅니다. 안총은 자신이 만든 가발을 여자 손님에게 씌워보고 만족해하면서 그 손님이 딸에게 묻습니다. 小宝贝儿,来看看,妈妈好看吗? 자, 宝贝, 이거는 귀여운 아이, 귀염둥이 이런 뜻으로 어린아이에 대한 애칭입니다. 뒤에 얼자로 붙여서 宝贝儿 이렇게 발음하네요. 자, 뒤에 好看, 예쁘다, 아름답다 란 뜻이에요. 자, 해석하면 아가야, 자, 봐봐. 엄마 예쁘니? 그랬더니 아이가 跟生病前一样好看. 자, 이렇게 말합니다. 生病 하면 병이 나다, 발병하다 란 뜻이에요. 자, 해석하면 아프기 전과 똑같이 예뻐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안총이 이렇게 말하네요. 比生病前还好看. 하이는요, 많은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처럼 비자가 쓰여서 이렇게 비교문과 쓰일 때는 더욱 이런 뜻입니다. 자, 해석할게요. 아프기 전보다 더 예쁘시지.
자, 이렇게 안총이 한술 더 떠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러면 아래 설명란에 세 번째 영상에 해당하는 시간 클릭하시고 반복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영상입니다. 一共300，护发素是我送您的。谢谢老板啊，之前也是个好心人放到我抽屉里的，也许是一位病友，他见着就剩下我们娘俩了，就给捐的。 안총은 인정이 너무 많아서 돈 버는 것보다 오히려 손님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혼자 아이 키우는 이 여자 환자가 안쓰러웠는지 가발 가격도 할인해주고 또 증정품까지 줍니다. 그럼 볼게요. 자, 안총이 얘기해요. 2038, 후파수 是我送您的. 단어 볼게요. 후파수, 린스입니다. 샴푸는요, 洗发水, 洗发精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뒤에 송, 이거는 배웅하다. 또 주다, 선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해석하면요. 전부 300위안입니다. 린스는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드리겠다라는 말이죠. 그 여자 손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谢谢老板啊，这钱也是个好心人放到我抽屉里的，也许是一位病友. 단어 볼게요. 好心人 하면 선량한 사람, 마음씨 착한 사람입니다. 放 놓아두다,抽屉 서랍, 病友 동료 환자 환우, 也许 아마도 란 뜻이에요. 자, 해석할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돈도 마음씨 착한 사람이 제 서랍에 놓아둔 거예요. 好心人 마음씨 착한 어떤 사람이 제 서랍에 놓아두었어요. 也许是一位病友 아마도 동료 환자일 겁니다. 他见着就剩下我们娘俩了，就给捐的。剩下 남다 남기다. 뒤에 있는 냥랴 이거는 모녀지간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모녀를 얘기해요. 자, 그리고 뒤에 쥐엔 기부하다, 헌납하다. 자, 그리고 앞에 보시면 찌엔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찌엔 보다죠. 뒤에 저자가 붙어서 보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 마음씨 좋은 사람이 우리 모녀만 남은 거를 보고 돈을 기부해 준 거죠. 자, 이 여자 환자는 이렇게 추측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두 개의 지우가 나옵니다. 앞에 있는 지우는 지, 오로지, 뭐뭐만이란 뜻으로 우리 모녀만 남은 거 보고, 자, 이런 뜻이고요. 뒤에 있는 지우는요, 앞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 하에서 그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쓰는 지우입니다. 지우에는 너무 많은 뜻이 있어서 문장을 볼 때마다 그때그때 익혀야 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그럼 아래 설명란에 네 번째 영상에 해당하는 시간 클릭하시고 반복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 영상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久病见人心啊，他爸爸嫌我拖累，走了我能理解，可是孩子也丢下，我要真走了，他怎么办？ 往前看。 송산川이 아르바이트로 마라톤 경기에 페이스메이커로 뛴 건 얼마 전 저 여자 손님이 말을 우연히 듣고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네요. 회상 장면입니다. 자, 여자 손님이 하는 말 들어볼게요. 久病见人心啊. 이 표현 먼저 볼게요. 久病见人心. 오래 아프면 사람 마음이 보인다. 병이 길어지면 사람 마음이 보인다란 뜻이에요. 비슷한 표현으로 久病床前无孝子. 자, 이 표현 들어보셨죠?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똑같진 않지만 또 비슷한 표현 하나 보도록 할게요. 路遥知马力,日久见人心.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路遥, 길이 멀어야, 知 알다, 마리, 말의 힘.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日久, 세월이 오래 지나야 见人心, 사람이 마음을 볼 수가 있다, 사람이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앞에서 본 久病见人心 이거와 표현의 구조가 같아서 참고로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이 여자 환자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他爸爸嫌我拖累走了我能理解. 자, 단어 보겠습니다. 嫌, 싫어하다, 꺼리다. 拖累, 폐를 끼치다, 누를 끼치다, 번거롭게 하다. 자, 해석하면요. 애 아빠가 내가 불편하게 할까 봐 싫어서 走了我能理解,
떠난 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可是孩子也丢下. 단어 볼게요. 띄우, 버리다, 포기하다, 잃다, 잃어버리다. 자, 이 문장을 보면 몇 글자를 넣어야 조금 더 완성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중국어가 어법적으로 다 100% 맞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可是把孩子也丢下了. 孩子 앞에 바를 넣고요. 뒤에 러를 넣어서 그런데 아이도 버렸어요.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아이 아빠가 아이도 버렸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我要真走了,他怎么办? 자, 여기서 야오는요. 야오시라는 표현으로 만약 뭐뭐라면. 자, 해석할게요. 제가 정말 가버리면, 제가 정말 죽으면 그 애는 어떻게 해요? 우리 딸은 어떻게 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송산찬이 이 여자 손님이 말하는 걸 우연히 듣고 몰래 도와주기로 결정한 거네요. 송산찬 멋진데요. 겉으로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참 속이 따뜻한 츤데레네요. 자, 그럼 아래 설명란에 5번째 영상에 해당하는 시간 클릭하시고 반복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상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영상입니다. 怎么了？还有事儿？杰总，之前您答应我，让我把奥运周期干完了，就把我转到营销部，你还记得？我也跟您提过几次，但是您工作确实太忙了，所以我就先把流程给填好了。 총괄 장제는 이번 마라톤 프로젝트만 잘 끝내면 량효안의 요청대로 부서 이동을 시켜준다고 약속했었어요. 마라톤 경기 도중 마네킹 추락 사건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건 량효안이 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량효안은 이젠 보좌관 일을 그만두고 싶었기 때문에 확인차 장제에게 미리 묻습니다. 량효안이 무언가 말을 하려고 서 있자 장제가 물어요. 怎么了? 还有事? 왜? 다른 일 있어?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남았냐는 거죠. 장제의 지시는 다 끝났는데 량효안이 나가고 있지 않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량효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杰总之前您答应我让我把奥运周期干完了就把我转到营销部您还记得吗? 자, 단어 볼게요. 杰总 여기서 종이 나오는데요. 보통 총책임자 대표, 사장 등을 부를 때 앞에 성을 붙여서 호칭합니다. 여기서는 성을 안 붙이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네요. 조금 더 친근하게 부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之前 이전, 뭐뭐이 앞, 뭐뭐이 전. 答应 대답하다, 동의하다, 승낙하다, 허락하다. 奥运 올림픽. 周期 주기를 말합니다. 주기. 转 바꾸다, 전환하다. 营销部 마케팅 부서. 记得 기억하고 있다. 자, 해석해 볼게요. 杰总 대표님. 원래 이 총괄 이름이 장제거든요. 그런데 량효안은 杰总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그냥 대표님 이렇게 해석할게요. 之前您答应我. 자, 끊어서 해석하면 전에 저에게 약속하셨는데 让我把奥运周期干完了. 랑 앞에 니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저에게 시키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올림픽 시즌을 다 끝내고 나면 이 기간에 일을 다 하고 나면 就把我转到营销部 바로 저를 마케팅 부서로 바꿔주신다고 하셨는데 您还记得吗?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영상 속에서는 您还记得吗? 에서 이 마자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법상으로는 이 마자가 있어야 더 올바른 표현이에요. 记得 이걸 보면 기억하고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 예시 하나 보도록 할게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예전 동창을 만났나 봐요. 你还记得我吗? 너 아직 나 기억하니? 不记得 기억 못해. 참 무한하게 대답하네요. 자,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不好意思我记性不好. 아, 미안한데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不好意思我好像有点印象. 미안한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돌려서 말하는 표현이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记得 기억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我也跟你提过几次. 提하면 말을 꺼내다, 언급하다 라는 뜻이에요.
저도 대표님께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서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但是您工作确实太忙了. 确实 확실히 정말로. 그런데 대표님 너무 바쁘셔서 所以我就先把流程给填好了. 단어 볼게요. 流程, 물길, 과정, 공정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과정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流程 대신에 申请书, 신청서, 자, 이런 표현을 썼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填, 채우다, 기입하다, 표에 적어 넣다. 자, 이런 뜻이에요. 해석할게요. 제가 먼저 신청서를, 저는 流程 이거를 신청서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신청서를 다 작성했습니다. 부서 이동에 필요한 서류를 다 작성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流程 한번 보도록 할게요. 流程은요, 보통 앞에 동사 走 이거를 써서 절차를 밟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填을 쓰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뒤에 表 이런 표, 填表, 填表格,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표에 기입하다, 표에 적어 넣다. 내용 이해 다 하셨죠? 그런데 저 장제의 냉정하고 무서운 표정을 보니까 량효안의 부서 이동이 썩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아래 설명란의 마지막 영상에 해당하는 시간 클릭하시고 반복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량효안의 부서 이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야 여유가 많아져서 강아지 웰시코기도 입양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영상 속에서는 남녀 주인공과 함께 자주 등장하게 될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짧은 영상을 통해서지만 대략 느낌이 오시죠? 송산촨의 아버지는 참 인정 많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부자지간에 틱틱거리는 모습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잘 보살펴주며 살고 있어요. 이수그룹 총괄 장제가 잠시 출연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나름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일밖에 모르죠. 이기적인 일벌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벌레는 중국어로 공조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제를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같이 보여요. 그래서 냉혈한이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냉혈한은 중국어로 렁쉐동우라고 합니다. 이 단어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 大家辛苦了，下次再见。